네, 강프로입니다. 자, STX 중공업 봅니다. 자,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가격이 안 빠진다는 점입니다. 자, 장 초반에는 한 3% 정도대 하락 구간이 있었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락폭 기준에서 볼 때 STX 중공업이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겠죠. 자, 근데 실적을 앞에 좋아지니까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확인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의 움직임은 확인하고 나서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왜 나오느냐? 자, 내용을 보셔야 돼요. 20년과 21년 그리고 22년까지 조선주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그리고 올해도 한국조선해양 기준에서 현대중공업이죠. 이쪽 기준에서 실제 138%의 수주 잔고를 채웠습니다. 연간 목표치를 이미 상회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주가가 확인하고 올라가는 구간을 거치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실적이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번에 실적을 볼 때 STX 중공업이 아니라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을 봐야 됩니다. 자, 우선 한국조선해양을 딱 쳐서 밑에다가 놓고 보면 첫 번째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이거를 STX 중공업으로 놓고 보면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수급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실제 그쵸? 지금 STX 중공업 보면 뭐 외국인도 매도 나오고 기관도 매도 나오고 이런 식의 상황이잖아요. 이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큰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되죠. 주식은요, 등락폭이 커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STX 중공업이 올라가는 상황, 즉 이렇게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국조선해양의 등락폭이 충분히 나와줘야 되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외국인의 움직임이 들어와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게 먼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 한국조선해양 기준에서는 영업이익 기준에서 예상치를 41%나 넘어서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맞서서 여기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이미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폭을 더 키웠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 다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STX 중공업을 보는 이유는 STX 중공업이 강하기 위해서는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 조선업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을 때만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연관돼 있는 테마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적 기준에서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우리가 100% 맞춰낼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즉 타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어느 타점을 잡는지에 따라서 수익의 폭이 완전히 바뀌는 걸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먼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저가를 포기하면 된다. 자꾸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뭐 저가에 매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걸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은요, 실제 제 매매 내역이 나와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제 매매 내역을 참고해서 보면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STX 중공업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강세를 보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STX 중공업을 매수를 했을 때 3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실적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뭘 했나요? 다시 매수를 했죠. 근데 STX 중공업의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TX 중공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리라는 건 사실상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HD 현대그룹, 그쵸?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의 실적 발표를 한 결과를 보면 STX 중공업으로 이제는 합쳐지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STX 중공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조선업 중에서 STX 중공업의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기간을 투자를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보다 STX 중공업의 수익의 폭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등락폭이 크고 위험하니까 금액을 더 적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조선해양이 떨어지면 STX 중공업이 떨어지지만 더 많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떨어질 때 STX중공업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뭡니까? 한국조선해양이 올라가는 구간을 보고 나서 매수를 했다는 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외국인의 수급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마의 움직임 그리고 업황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올라가는 부분, 즉 수급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가를 포기하고 고가에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를 했을 때 보유기간을 가장 줄일 수 있고, 보유기간을 줄이는 것만이 수익의 폭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도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와 라이브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제가 STX중공업의 실제 매도 타점부터 매수 타점까지 여기 소통방에서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에서 이런 기법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테마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주식에서 수익을 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잡아낼 수만 있다면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잘 사야 잘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유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가에 매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익률 자체가 늘어나는 조선주, 그리고 이익률이 늘어나는 것,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 규모도 커지고 이익률도 늘어나는, 그렇죠?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 모두 다 하고 있는 조선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까지 매수를 하겠느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 이제 흑자 전환 이후에 1조 원대의 이익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적자였을 때의 규모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조선해양 기준에서 연간 1조 원이 넘는 적자 규모를 보여왔죠. 이것보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적자 폭이 더 큽니다. 1조 3천억, 8,500억, 이걸 5년치로 바꿨을 때는 6천억, 1조 3천 8,500억 계속해서 적자를 봐왔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부분을 일부 전환시킨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수주가 들어오는 부분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STX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영업망을 굳이 가동할 필요가 없죠. 이제 HD그룹의 일감을 받아오기 때문에 완벽한 시너지 구조가 완성이 되고요. 무엇보다 정부 지원이 들어옵니다. 즉 성장 섹터에 완벽하게 편입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의 폭을 꾸준하게 키워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여기 소통방과 주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주말 라이브 할 때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예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STX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ST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되고, 그리고 수급도 함께 연동되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보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가격을 기준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그렇죠? 가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를 가장 쉽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